예전만 하더라도 안면 거상술 하면은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20대의 경우에서도 미니 거상술이라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고응렬입니다. 원장님, 요즘 성형 키워드는 동안이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동안 성형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동안 수술의 대표 주자죠.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면 거상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면 거상술이라는 것은 축 늘어진 처진 얼굴을 위로 당겨줌으로써 보다 팽팽하고 더 젊어진 인상으로 바꿔주는 얼굴 주름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또는 환자분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안면부를 가볍게 당겨주는 수술은 헤어라인 안쪽에서도 일부분을 절개해서도 수술이 가능하시고, 하안면부 같은 경우에도 귀 앞쪽과 뒤쪽에만 절개를 하면서도 수술이 가능한 초미니 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상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처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면 거상술의 보통 절개 부위는 두피 있는 헤어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렛나루라고 하는 구렛나루 있는 데를 돌아서 보이지 않는 귀 앞쪽을 통해서 귀 뒤쪽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더 심하신 경우에는 두피 있는 헤어라인 뒤쪽까지도 절개선이 가게 되면은 목 주름과 목 라인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개선이 길어지게 되면은 절개 흉터가 혹시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칼을 대는 수술이라는 것은 흉터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이 봉합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개선의 대부분은 두피와 이어지는 부분이 절개선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바깥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거는 귀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귀에서도 여기 있는 요 연골 부위는 절개선을 저는 뒤쪽으로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와 여기 부분만 티가 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흉터라는 건 결국 희미한 하얀색 선으로 최종적으로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술 받으신 저희 환자분들께서도 흉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얼굴의 부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 부위에 있는 상, 눈과 코를 부위를 갖고 있는 중안면부, 그 다음에 입과 턱 쪽에 있는 하안면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마주름이 생겼다든지 눈이 너무 이렇게 처져 보이는 인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안면부 거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이마 거상을 통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불독처럼 생기는 이 볼처짐이 있는 분들이나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중안면부 거상술을 통해서 개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드시는데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거위 목처럼 아래쪽으로 축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목 거상술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안면부 안면 거상술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위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코 옆쪽에 있는 팔자주름과 여기 볼처짐이 생기는 자울이라고 하는 요 부위의 주름이 개선되실 수도 있고요. 볼과 턱 라인에 구분이 없으신 분들이 턱 라인이 살게 되는 턱선까지 개선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입꼬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여기가 당겨지게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서 인상도 조금 더 밝아지고 더 동안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안면 거상술 하면은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더 낮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더 노화가 많이 되고, 또는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처짐이 생기신 분들은 20대의 경우에서도 미니 거상술이라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안면 거상술이 아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돼서부터 시작해서 50, 60대 분들도 안면 거상술이 가능하실 것이고, 이제는 70대까지도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겁이 나니까 레이저 같은 시술들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걸로는 효과가 내 맘에 들지 않고 또는 지속기간이 너무 짧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는 단계가 실리프팅이라는 수술입니다. 실리프팅은 어떠한 특별한 절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거고, 또는 이물질이 크게 남지 않으니까 되게 부담 없이 또 반복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효과와 지속기간이 안면 거상술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개에서 하는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Yes. 물론 가능합니다. 실 리프팅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PDO 실이라고 하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녹는 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는 녹지 않는 실도 많이 쓰는 실 리프팅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모두에서도 실 리프팅을 한 사람들도 안면 거상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양을 당겼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데, 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겉에 있는 피부만 과도하게 당기는 경우에 보통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적절한 박리와 적절한 당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주의하실 경우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병이 있으셔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전에 끊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수술 후에 보통 주의해야 될 경우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거상술이라는 거는 절개를 했고, 그 다음에 스마스라고 하는 근육 지방층을 당겨 주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피부를 제거해주고 봉합을 한 수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고 같은 것들을 상처 부위에 바름으로써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거, 그리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면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 있고요.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경락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유착이 일어나기 전에 당겨 놓은 것들이 다 뜯어지면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면 피부하고 나머지 부분층의 층이 띄어졌다가 다시 붙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뜨거운 찜질하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뜨거운 찜질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을 생기실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게 되면은 얼굴 땡김이라고 하는 얼굴 밴드를 같이 착용을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처럼 60대, 70대가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 조금 더 이르게는 40대, 그 다음에 20, 30대는 미니 거상술을 통해서도 노안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받으시면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